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요즘 눈이 많이 왔어요. 출퇴근길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한 알씩 먹는 비타민 같은 책, 조윤재 저자의 하루 한 장 고전 수업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제목 그대로 하루 한 장 한 줄의 고전 명언을 배우며 삶의 교훈과 감동을 느끼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비타민 같은 지혜를 주는지 지금부터 함께 해볼게요. 한겨울에 시냇물 건너듯 신중히 살아야 합니다. 물고기 그물에는 큰 기러기가 걸리고 먹이를 녹이는 사마귀 뒤에는 참새가 있다. 책은 담의 글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기러기가 걸리는 것은 이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이변이 가끔 일어납니다. 먹이를 녹이는 사마귀 뒤에 참새가 있는 것은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이처럼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뜻밖의 함정에 빠지는 수도 있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살다 보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충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실패하기도 하고 나태하고 도덕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성공하기도 합니다. 도덕경에서는 성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중하라, 한겨울에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애워싼 듯이. 이성어는 뛰어난 성인이지만 그 삶의 태도는 신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함정과 유혹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 구절의 앞 두 글자를 따서 여유당이라는 당어로 삼았습니다. 험하고 변화무쌍한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입니다. 무엇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하세요. 오나라 태제가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스승 공자는 성인이신가? 어찌 그리 모든 일에 다재다능하신가? 자공이 대답했습니다. 원래 하늘이 허락한 성인이라 다재다능하십니다. 나중에 공자께서 이 말을 듣고 자공에게 말하기를 태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나는 어렸을 때 미천에서 천한 일을 해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능할 수 있었다. 군자가 모든 일에 능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공자는 어린 시절 창고지기와 목장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비록 미천한 자리였지만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흔히 공자는 뛰어난 철학자 겸 정치가로 천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공자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했으며 일할 때는 아무리 천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무엇이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좋은 인생을 위해 멀리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둔하면 일이 뒤처지고 재물을 인색하면 친한 사람을 잃고 소인을 신임하면 인재를 잃는다.
관자에서의 글입니다. 논어에는 군자는 어눌하게 말하고 민첩하게 행동한다 라는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말보다 행동을 앞세우라는 뜻으로 실천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또 다른 귀한 뜻이 있습니다. 행동을 민첩하게 하지 않으면 일의 성과를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둔하면 일이 뒤처진다가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재물에 인색하면 좋은 사람을 곁에 두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일만 시키면 곁에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친구뿐 아니라 부하도, 나아가 다스리는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인재를 쓰는 일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발탁하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입니다. 하지만 소인을 쓰면 뛰어난 사람들이 떠납니다. 소인이 질투와 견제로 인재를 모두 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는 군주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말입니다. 게으름, 인색함,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음. 이 세 가지는 좋은 인생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깊은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인한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한다. 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제자인 사마오가 인에 대해 묻자 공자는 말을 참아 신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인이 무언가 거창한 개념이라 생각했던 사마오가 재차 물었습니다. 말만 조심하면 정말 인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공자는 실행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말이니 인한 사람이 어찌 조심하지 않겠느냐 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마오는 말이 많고 성품이 조급했는데 공자는 특별히 그 결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마 공자의 속마음은 이랬을 것입니다. 사마오야, 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의 말부터 고쳐야 한다. 자고로 말이 거칠고 신중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수양을 이룰 수 없다. 공자가 말하는 이는 사랑을 뜻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앞세우지도 않습니다. 말로 내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구호가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그 실천은 진실한 말과 신중한 행동으로 행해집니다. 스스로를 낮추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몰려듭니다. 교만은 손해를 부르고 겸손은 이익을 받는다. 서경의 글입니다. 명심보감 안분에는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만족함을 아는 사람은 가난하고 천해도 즐겁고 만족함을 모르면 부하고 귀에도 근심한다. 만족할 줄 알아 늘 만족하면 종신토록 욕되지 않고 그칠 줄 알아 늘 그치면 종신토록 부끄러움이 없다. 그리고 이 말에 이어 위의 구절이 결론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과 교만의 실천적인 원리를 알게 됩니다. 겸손함은 스스로 만족함을 알아 절제하는 것이고 교만함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은 인생이 즐거울 뿐만 아니라 치욕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해
항상 더 많은 것을 구하려는 사람은 근심 속에 살아야 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무언가를 더 요구하기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모두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또 높아야만 알아주는 세대여서 스스로를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만하면 사람이 떠나고 겸손하면 사람이 모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가장 큰 힘은 바로 사람입니다. 자신을 단련하며 기다리면 기회는 저절로 옵니다. 황하의 누런물도 언젠가는 맑아질 텐데 어찌 사람에게 행운이 올 날이 없겠는가? 석시 현문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모든 일을 운에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운 역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의 몫입니다. 하지만 운을 기회로 바꿔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운도 마찬가지지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운이든 기회든 그것을 확실하게 움켜쥐는 사람의 것이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합니다. 이 기회를 움켜쥐는 사람은 성공하고 우물쭈물하다 놓치는 사람은 그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기회가 곧 올 것이라 믿고 때를 기다리며 자신을 단련하는 사람은 그 운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운이 언제 지나쳤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갑니다. 삶의 어려움에 닥쳤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력을 기르며 잠잠히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부릅니다. 받기를 원하지 말고 먼저 주도록 하세요. 내가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베풀기를 바라는 것은 오만함이다. 다산 정약용의 말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간의 귀양 생활 중에도 2 아들을 가르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패족의 처지가 된 아들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시켰습니다. 다산이 2 아들의 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시했던 것은 사람됨의 근본이었습니다. 위의 예문은 아들들이 일가 친척 중에 한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자 그들을 꾸짖은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후로는 유념해서 평소 일이 없을 때 공손하고 화목하며 근신하고 충성하여 여러 집안의 마음을 얻도록 하되 절대로 보답을 바라는 근성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이후로는 우환이 있을 때 저들이 돕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사정이 있거나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해주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한다 라고 비난하지 말아라. 이러한 말은 그동안 쌓아놓은 공덕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는 것이다. 베품은 내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보답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먼저 베푸는 것. 진정한 사랑의 정신입니다. 남을 이해하려면 먼저 나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남을 알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고 나 자신을 알아야
비로소 남을 알 수 있다. 귀국자에서의 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며 아테네의 지식인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스스로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아는 것이 없음을 대화를 나누며 깨우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역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아는 것이 없음을 아는 반면 그들은 아는 것이 없는데도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무주의 지혜, 통찰입니다. 동양의 철학자 귀국자는 위의 예문에서 바로 그 이유를 밝혀줍니다. 다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 밝지 못하고 뭔가에 가려져 있으면 나 자신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자존심, 자만심, 이기심, 자기연민, 교만 등으로 흐려진 마음으로는 내 마음은 물론 다른 사람을 아는 것 역시 불가능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처럼 누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이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을 가리는 것들을 걷어내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살면서 꼭 깨달아야 할 3가지 태도. 천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세상에 당당히 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의 맨 마지막 문장으로 이는 마치 논어의 결론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문장은 그 옛날 군자의 자격, 지금으로 하면 지도자가 알아야 할 3가지를 제시합니다. 바로 명, 예, 어언입니다. 하늘의 뜻을 알고 순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천명을 아는 것입니다. 공자가 자신에 대해 말했던 50이 되어 천명을 알았다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은 예의를 몸에 익혀 사람들 사이에 바른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바로 내 수양의 정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알아듣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은 그 사람 자신이다 라는 명제가 그 뜻을 명확히 알려줍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안다는 것은 역으로 나의 말을 통해 나 자신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내 말도 바르고 신중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완전히 갖춘 사람을 만나기는 힘듭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우리는 이 말을 새기고 노력할 뿐입니다. 하루를 마치며 혼자만의 시간에 나를 돌아보세요. 오늘의 나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조윤재 저자의 하루 한 장 고전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책에는 하루에 한 문장의 고전 명언으로 우리 삶의 지혜가 될 수 있는 365가지의 문장들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사실 동양 고전 책들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음을 얻고 싶은데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런지 막상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루 한 장 고전 수업은 이런 저에게 동양 고전에 접근하기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논어, 맹자, 명심보감 등 다양한 고전을 접할 수 있을 뿐더러 한 문장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한쪽 분량으로 짧고 굵게 풀어 설명이 되어 있어서
부담 없이 고전을 공부하기 참 좋았습니다. 이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책의 작가님이 독자들이 고전에 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책을 집필하신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양 고전을 알고 싶고 이 지혜로 인생의 위로를 받고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